자, 그러면 이제 곱셈 비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곱셈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책은 뭐냐면 지금 하자 개념 수학이라고 하는 이제 제 책에 제 2권이 연산인데 연산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곱셈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곱셈에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뭐 띄어세기가 있고 같은 수끼리의 덧셈이 있고 넓이가 있다. 그래서 보통은 띄어세기랑 같은 동수누가 이런 얘기는 하는데 넓이 얘기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넓이까지 있다 해서 지금 이 세 가지 개념 중에서 보통 곱셈을 시작할 때는 띄어세기라든지 동수누가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동수누가로만 시작을 하게 되면 곱셈 같은 경우에는 그 분수 곱셈 같은 경우에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곱셈을 시작했을 때는 자연수 곱셈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분수, 소수 곱셈까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남는 모델이 뭘까 해가지고 제가 그 넓이 모델, 그 넓이 개념을 사용하는 넓이 모델을 지금 제 책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곱셈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잘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분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수 같은 경우도 그냥 항상 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원으로 분수를 알게 되면 분수 곱하기 분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델을 나중에 모델을 정할 때는 나중까지 배울 내용하고 연결되는 모델을 처음부터 도입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사각형 모델을 쓰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모델을 처음부터 쓰게 되면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모델이 바뀌는 거예요. 모델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설명하는 방식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곱셈도 자연수 곱셈 설명할 때랑 분수 곱셈 설명할 때랑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뚝뚝 끊어지면서 되게 새롭고 뭐 달라지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연결해서 처음부터 일관된 모델을 사용하면 연결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제 그러한 개념, 곱셈의 세 가지 개념 중에서도 끝까지 생명력이 있는 자연수 곱셈, 분수 곱셈, 소수 곱셈까지 생명력이 있는 모델이 뭘까 연구를 해서 넓이 모델을 했다는 거. 곱셈 개념은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총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곱셈 방법 같은 경우도 세로셈도 이제 하나의 방법인 거죠. 세로셈 하나의 방법인데 여기 써 있는 거 잘 안 보이실 텐데 736 곱하기 143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63, 18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3하고 3을 곱해서 옆에다 쓰냐면 얘가 3이 아니라 30이니까 90짜리에 쓰는 건데 여기에 이제 0을 옛날에는 생략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이동하는 것은 자리값 때문이다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들어있는 게 세로셈법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곱셈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지 이게 뭐 유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연결되기 때문에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 곱셈 비법에 담긴 수학적 원리, 이 책에 담긴 수학적 원리는 그 곱셈을 도형의 직사각형의 넓이와 연결을 했어요. 넓이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셈을 같은 수 여러 번 더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 12 곱하기 17까지는 되는데 12 곱하기 3분의 1이 잘 안 되는 거예요. 12를 3분의 1만 더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분수나 소수를 포함하는 곱셈까지 곱셈이 다루는 대상이 자연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수나 소수를 포함하는 곱셈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직사각형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12 곱하기 17이라고 하면 12개가 17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처음의 수를 왼쪽에 쓰고 두 번째 수를 이렇게 가로로 썼습니다. 이건 나중에 나눗셈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7 이렇게 해서 이 넓이 모델, 뭐 다른 말로 하면 직사각형 배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처음부터 곱셈을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우리 보면 12 곱하기 17을 곱할 때 12는 10 더하기 2고 17은 10 더하기 7인데 우리가 12 곱하기 17을 할 때 27에 14, 그쵸? 그 다음에 7일은 7, 그 다음에 뭐
1 곱하기 1은 10이니까 여기가 20, 그 다음에 여기가 10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 14, 70, 20, 100이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100, 70, 20, 14. 이거는 그 전에 이런 전개에서 나왔습니다. 이 전개에서 나왔고 그리고 다 더하게 되면 204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로셈에 들어있는 것도 사실은 이런 전개인데 이걸 세로셈으로 쓰니까 전개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그 중학교에서 A 더하기 C 곱하기 C 더하기 D 이런 거 할 때 AC, AD, BC, BD 이렇게 전개하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가 10이 되고 얘가 2가 되고 얘가 10이 되고 얘가 7이 되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A, B, C, D에 다 숫자가 들어간 특수한 경우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 일반화하는 것이 중학교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두 자리 곱셈만 하더라도 중학교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의 전개와 곱셈, 지금 배우는 수의 연산을 다항식의 전개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교과서를 보면 지금 이제 2학년 1학기에 처음에 곱셈이 나와요. 이 곱셈 할 때 이게 이제 교사형 지도서에 있는 문제인데 사탕이 모두 몇 개인지 곱셈 식으로 나타내죠. 그 최근에 어떤 분이 그 뭐 식에 대해서 그런데 식은 숫자만 있으면 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식이 아니고 얘랑 기호가 있어야지 이게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곱셈식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해서 여기가 6이 3개가 있으니까 6 곱하기 3 이렇게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2가 되는 여러 가지 뭐 곱셈을 쓰라니 뭐 이런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다 구구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구단 배우기 전에 곱셈 개념을 이제 먼저 설명을 하는데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방법은 같은 수 더하기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동수 누가로 하게 되면 이제 확장이 안 된다. 제 말은 이제 분수나 소수로 확장이 안 된다는 거였는데 교과서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이제 곱셈 99 우리가 이제 구구단이라고 하죠. 곱셈 99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뭐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뭐 곱셈이 같은 거니까 네. 보면 막 문제 풀고 싶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에 곱셈에 가서는 이처럼 세로셈 곱셈 중에서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배우는데 이렇게 받아 올림을 이렇게 1이라고 쓴다. 이런 내용을 배워요. 근데 이 1이 사실은 이제 여기가 12가 되는데 그러니까 전개를 안 하고 여기다 1을 쓰니까 그 1이 10의 자리에 있는 수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개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그마한 일이 뭐냐 이렇게 그냥 1인지 10인지 헷갈려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3학년 1학기 때 세로셈 알고리즘을 학교에서 가르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구구단 위주로 갔다가 3학년 1학기 때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하면서 세로셈을 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에 가서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이렇게 배우게 되죠.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배우게 되는데 이제 이게 가장 어려운 내용이죠.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보다도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4학년 1학기까지 현 교육과정에서는 곱셈이 나오는데 이 곱셈과 나눗셈 단원에서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학년 2학기에서 시작해서 2학년 1학기죠. 2학년 1학기에서 시작해서 4학년 1학기까지 5학기에 걸쳐서 곱셈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 곱셈 비법에서는 이걸 이제 한 권에 담았다 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곱하기 개념을 배우고 근데 이 곱하기 개념을 넓이 개념으로 배우진 않고 같은 수 더하기로 배우고요. 2학년 2학기 때 구구단을 배우는데 이때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릿수를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리를 배우고 3학년 2학기 때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배우는데 이게 가장 어렵다. 그 다음에 4학년 1학기 때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까지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초2에서 초4까지 곱셈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3학년 2학기가 고비다 하는 거고요. 이 책에서는 이 고비를 잘 넘어가게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곱셈 난이도를 보면 지금 뭐 2학년 1학기 우리 2학년 1학기 배우는 곱셈이라든지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구구단 같은 경우는 유치원 아이들도 막 노래로 외우고 해서 어렵지가 않아요. 난이도로 보면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3학년 때 가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구단만 외워가지고 이제 몇 년을 즐겁게 지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세로셈이 나오면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가서 좀 곤란하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낀 학생들도 있고 3학년 2학기 때 가서 어렵다 이렇게 느낀 학생들이 있어요. 이 화살표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아이들이 이제 곱셈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요만큼인 거예요. 그만큼을 가지고 쭉 가다가 이제 그걸로는 안 되는 단계가 온다는 거고 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뭐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 벽에 부딪힐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구구단을 유치원 때부터 외웠잖아요. 외우다가 보니까 그걸 몇 년 동안 그 상태에 일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이제 구구단 여기까지밖에 예습을 안 한 건데 사실 유치원 때부터 여기까지밖에 예습을 안 했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편하게 있다가 3학년 때 가서 세로셈이 딱 되니까 당황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이렇게 잘 넘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잘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 잘 넘어가게 도와주는,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서 계단처럼 막 이렇게 탁탁 걸리는 게 아니라 좀 여기를 이렇게 돋궈가지고 이렇게 잘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의 목차를 보시면 이제 뭐 비법 시리의 특징, 자연수 계산 원리, 곱셈 비법의 단계, 수학적 원리, 학부모님들께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제 1단계가 바둑돌 세기예요. 왜 바둑돌이 나왔냐면 넓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바둑돌을 먼저 배열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갈라서 더하기, 그 다음에 3단계 표 만들기, 4단계 암산하기인데 그래서 이제 2단계가 좀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바둑돌 세기, 갈라서 더하기, 표 만들기, 암산하기 이렇게 가는데 이 바둑돌 세기가 바로 직사각형 모델이 소개되는 단계가 처음부터 직사각형 모델을 갖고 와요. 사탕이나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냥 직사각형 모델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갈라서 더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항식 연산과 연결할 수 있도록 갈라서 더하기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표 만들기에서는 세로셈과 연결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암산하기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책을 다 보셨겠지만 1단계 그 바둑돌 세기를 보시면 이렇게 4 곱하기 3이 있는데 이거를 뭐 사탕 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둑돌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왜 바둑돌은 정말 개성이 없어요. 바둑돌이 개성이 없어서 수학에서의 추상성을 나타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탕 같은 경우에는 맛도 있고 색도 있고 모양도 있고 해서 굉장히 개성이 있는데 바둑돌은 개성이 없어요. 개성이 없다는 것은 추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바둑돌을 잘 써요. 그래서 이것을 4 곱하기 3, 그러니까 4개씩 뭐 3줄이 있다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더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이걸 4개씩 더할 수도 있고 3개씩 더할 수도 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더해도 되고 뭐 가로로 더해도 되고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2가지 결과가 같다는 것을 이제 아이들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가 직사각형 모델이 교환 법칙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고 지금 제가 염두에 둔 거는 나눗셈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곱셈에서만 끝나면 나눗셈이 또 새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죠. 덧셈에서 곱셈이 시작이 됐고 곱셈에서 나눗셈으로 가야 되는데 나눗셈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직사각형 모델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10번 더하기, 10번 더하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4 곱하기 10 그러면 4를 10번 더할 것인가 10을 4번 더할 것인가 상관없다. 어떻게 더하든 40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그 10을 4번 하는 게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좀 빠르게 계산을 할까 이렇게 궁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갈라서 더하기인데